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장사의 신을 가장 많이 배출한 김유진입니다. 오늘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외식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 김한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네. 아, 적이 없고 네. 팬이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니 사실 사업하다 보면은 적 많잖아요. 여기 가면 이 소리 하고 저 맞아요, 소리 하고 맞아요. 막 되게 네. 특히 이 동네 네, 네. 네. 말이 많은 동네인데 단 한 번도 김한주 대표가 이래요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잘 살았네요. 잘 사시는 거예요. 네. 그나저나 최근에 축하할 일들 많이 생기고 있죠. 아, 네. 저희가 사위식당이라는 브랜드로 운영하고 사위식당. 있는데 네. 아직 계약을 완전히 쓰기 전이긴 하지만 지금 일본 진출이 이제 앞에 있고 저희가 또 우상이라는 네네. 소고기 화로구이 브랜드 하고 음.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지 말레이시아에서 또 현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긴 계약 다 끝나시고 이제 네, 네. 지금 공사하고 공사 계시는 중이고요. 거고. 말레이시아가 접전지네요. 많이 나오셨죠? 우리 또 제자들 중에 네. 또 많이들 가서 네. 요새 돈 굉장히 많이 번다 그러는데. 말레이시아가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수준이 안 낮아요. 안 맞아요. 네, 식사도 한 끼에 한 12,000원, 13,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한 네, 이제 그렇죠. 상권이라서 네, 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치안도 좋고. 네, 제가 취재하러 여러 국가들 다니면서 느낀 게 가보면 부자들도 많고요. 맞아요. 시설도 잘 돼 있고.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사위식당, 일본, 우상, 말레이시아. 근데 전 사실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일본이 크네요. 사실 모든 간지가 좀 나죠. 간지가 좀 나고 이게 있잖아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또 외식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진출한다는 건 되게 훈장받은 느낌. 네, 저희가 사회식당에 네. 성수점이 있는데 네, 네. 일본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 요새는 이제 인사동이나 이런 데보다 성수, 한남 이런 데로 일본 분들이 많이 놀러 오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디올 매장 갔다가 사회식당 가는 게 이제 야후 재팬이나 코스요. 이런 데에서 약간 코스처럼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성수점 같은 경우에는 알바도 일본 분이시고 손님의 이제 50%가 거의 일본 분이셔서 그래요? 뭐 레드벨벳 예리나 이런 분들도 이제 자주 오시고 저희가 NHK 이제 전국 방송도 탔어. 사회식당에 한 2번 정도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이 좀 적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일본 쪽으로 좀 두드렸더니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그 얘기 듣고 사실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미국 진출하고 일본 진출하고 유럽 진출하고 좀 이래야 좀 이렇게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고. 아무튼 오늘 김한주 대표님 모시고 그동안 외식업 쫙 하셨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전공 뭐 하셨어요? 전공은 심리학이고 외식 오기 전에는 커피를 오래 했습니다. 그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이거 비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 손이 한우 광고할 때 나오는 손이에요. 얼굴은 공유 씨고 손은 김한주 대표 손이에요. 그 되게 유명한 지금은 바리스타. 좀 망가졌는데 아니 이뻐. 아직도 이뻐. 섬섬옥수. 섬섬옥수. 아니 근데 바리스타를 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처음에는 뭐 이제 친구네 가게에서 네네. 저는 회사 다니다가 네네. 회사를 오래는 안 다녔어요. 한 광고대행사 1년? 광고 대행사 네, 출신. 한 1년 반? 이 정도 이제 다니다가 못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들어서 잠깐 이제 나와서 방황하다가 친구 부모님 가게에서 커피를 이제 처음 접하고 오. 외국으로 가서 커피를 좀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20대 중후반 때 그게 몇 년도쯤 돼요? 그게 2006년, 6년, 7년 요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커피 유학 1세대였는데 어디였어요? 호주에 있었어요. 호주? 네. 어. 호주에 있었다가 네네. 한국 왔는데 바리스타 강사하고 매장도 브런치 카페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렇구나. 교육도 많이 하고 네네. 심사위원도 하고 막 많이 했죠. 그러다가 카페 베네가 엄청 확장하고 있을 때인데 네네. 이게 느낌이 커피를 많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뭔가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받았어요. 프랜차이즈만 막 촤. 네, 뭔가 그래서. 커피보다는 와플이 더 인정을 받고 네네. 막 젤라또 잘났다. 근데 저는 이제 커피를 하다 왔으니까 이게 내가 맛있게 해도 사람들이 맛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커피는 막 스페셜티 커피가 되면서 그런 쪽 인정을 많이 받지만 2009년도 막 이때는 전혀 그런 쪽이 아니었거든요. 맞지. 그래서 그때 저희 매장에 이제 제자 같은 친구들도 네네. 같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또 신혼 때고 이랬는데 너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더 이쪽에 있어도 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외식업 쪽으로 그래서 그때 네, 발을 튼 것 같아요. 그때 배우는 제자들도 다 같이 데리고서 이제 커피 하시던 분들조차. 네.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과 함께 외식업으로 씬으로 넘어와. 첫 브랜드는 뭐였어요? 하남도 27.
이 얘기가 참 진한 얘기죠. 왜냐면 그때 가맹점 중에는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으셨나요? 네. 몇 호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10호점 정도쯤으로 왔고 지인이셔서 정도원 대표. 네네. 네. 그래서 쭉 보고 있었고 어. 제 가족의 지인이셔가지고 네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도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었는데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저희 커피를 하던 제자들인 친구들을 다 같이 데리고 투입시키고. 하남돼지집을 해요. 그때는 이제 뒤가 아예 없는 상태로 한 발만 뒤로 가면은 떨어지는. 나 한강 가야 된다. 이때는 총 투자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때 돈으로 그래도 한 했던 것 많이 같은데 들어갔네요. 그때 첫째 만삭이었을 때 아파트 전세를 만삭이, 뺀 슬픈 과거가 있지.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랑 애기랑 다 저희 친가로 보내고 이제 제가 집은 건대였는데 이제 분당에 오픈을 하면서 분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되고 그리고 아직도 제가 좋아하는 게 그래서 첫째를 낳은 아빠의 능력은 엄청나다. 힘이 세지죠. 네, 아침마다 이제 자고 있는 거 보면서 다짐하고 나오고. 다짐하고 나와야 네. 돼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남돼지집이 사실 핫하긴 했지만 제일 무서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경쟁자가 또 그만큼 많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한 개 하고 한 6개월 만에 2호점 한 군데를 더 오픈을 했어요. 그건 어디였어요? 서현. 아, 서현. 분당 순회랑 네, 서현점을 저희가 오픈하고 네. 그리고서 이제 계속 하다가 네. 일본 그런 다치나 이자카야 문화들을 좋아해서 그 지역적으로 조금 늘렸던 것 같아요. 그 분당에서 빈 자리가 어디가 나와서 라멘집을 하면 너무 괜찮겠는데 해서 전수 창업 받아서 라멘집도 오픈하고 또 그 근처에다 이자카야도 오픈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어발식으로 아니 근데 그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돈을 막 전세금까지 다 땡겨가지고 네. 집어넣고 네. 그게 또 2호점을 내고 다른 아이템을 하나 더 내고 이러려면 자금이 굉장히 네, 많이 그거를 들어가요. 갚고서 한 건 아니었고요. 아 계속 물리면서 네, 그런데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계획서 같은 거를 잘 써서 네. 실제로 이렇게 말은 막 계획서 쓰고 뭐 막 PPT 만들어서 한다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실제로. 네, 진짜로 근데 1대1로 가서 PT하고 이러면 다들 그 좋아해서 대표님들이 막 많이 다 도와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런 네.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일리 있어요. 아, 얘 좀 다르네. 약간 이런 눈으로도 좀 보고. 그러면서 이제 비용을 만들어서 근데 2호점까지 너무 이제 잘 됐고 순회에서 하실 때는 매출이 얼마나 나오던가요? 네, 그때가 한 2014년, 5년 이랬던 네. 것 같은데 많이 팔 때 한 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게 매출이 담보로 잡혀지니까 주류 쪽에서도 이제 주류에서도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러고. 서현을 오픈하고 네, 네. 서현도 또 그 정도 올라와요? 서현은 더 했어요. 네. 매장 2개인데 2개인데 벌써 뭐 많이 팔 때는 담보. 솔직히 이제 저도 지금은 프랜차이즈를 하고 예, 있지만 지금은 이제 네. 대표시고 어떤 브랜드든 그렇게 실제로 광고하는 막 1억 몇천 팔고 있고 얼마 남는다라는 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 매장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전부가 그렇지 않고 네. 근데 밑에 보면 다 써 있어요. 네. 뭐 몇 월 최고 매출 뭐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을 텐데 네. 보통 요 정도 매출에서 이게 남냐 안 남냐를 따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남는다가 어려워요, 나오지 뭐. 어떤 브랜드도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의 고점을 하면은 안 남을 수가 맞아요. 없죠. 네. 중요한 말씀. 하나물 2개를 하시다가 네. 라멘집 열었잖아요. 네. 그 라멘집 하시는 분들이 저희 워크숍 와서 막 라면 끓여 맞아요. 먹고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라멘집은 당시로선 굉장히 빠른 편 아니었나요? 맞죠. 그건 몇 년도였어요? 2015, 6년 정도였던 것 같고 그것도 프랜차이즈? 아니 그거는 이제 전수 창업을 제가 받았어요. 할 줄 네네. 모르는데 네네네. 전수 창업 브랜드가 나중에 또 프랜차이즈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받았을 때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읽다 보니까 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맛이 또 이렇게 퍼지고 있길래 아니, 정리를 그러니까 귀하게 받아온 건데 갑자기 프랜차이즈가 흔해진다. 네, 그 아이템을 동생들한테 아낌없이 전수를 해줘서 지금 그거를 기초로 되게 잘 되고 있는 또 라면집이 계단집? 네, 계단라멘. 계단라면. 네, 그죠? 계단라면에서 잘 되고 있고. 라면은 근데 어때요? 시장도 그렇고 수익으로 보자면 라면집 하실 때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라멘집은 많이 안 들어. 정도 쓴 것 그거, 같고 네. 오토로 돌리기에는 어느 정도 매출 이상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쉽지 같아요. 않아요. 왜냐면 메뉴군이 다양할 수가 없고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 라멘집이다 그러면 크면은 또 간지가 안 납니다. 간지 안 나. 매장이 작아야 되고 의자가 한 10개 정도 뭐 지어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라멘집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되게 효율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장님이 보통 같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약간 얼마나 장인이냐가 좀 맛있냐 맛없냐 보다. 그래서 제가 할 때 저희 직원
애들이 거절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안 그래도 된다고 하고 이랬던 것 어쨌든 같아요. 그렇게 라면까지 확장은 해봤고. 그리고 이자카야까지 이자카야 또, 가요. 네. 모롬이라고 하는 브랜드 맞죠? 네, 맞아요. 아, 이걸 다 기억하네. 거기서는 좀 아픔이 있어요. 왜요? 제가 그걸 하면서 타코, 라멘, 이자카야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자카야 같은 경우는 하기 전부터 음. 주방이 되게 세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주방에서 나 못해 네, 이러면 맞아요. 날아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술 먹고 확. 잘 잡고 있어야 된다. 이 운영 어. 사장님이 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외부 팀을 끌어다 쓰면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저희 직원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줬어요. 키우자. 네, 그래서 요리 학원도 보내고 레시피 전수도 음. 받고 저희 직원들 두세 명을 이자카야 주방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쪽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 사장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없으면은 가게가 안 돌아가는 걸 아니까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일이 점점 커져서 이제 매장 한 5개쯤 하고 있었는데 다른 매장들한테도 그 나쁜 게 전염돼 가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저도 그 매장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싫어지지. 제 매장인데 못 들어가 있어요. 막 스트레스 이상해요. 받고. 예, 이상해요. 이해해요. 그런 마음이 들다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거친 후에 근데 면담하기 전에도 뭐 포상도 해보고 싸워도 보고 왜냐면 예전부터 알던 친구니까 네. 그래도 이제 안 되는 걸 보고 친구들한테 그래서 되게 큰 손해를 보고 완전히 그냥 그나마 좀 잘했으면 줄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것보다 모든 게 망가질 것 같고 제가 아. 일을 하는 의미도 좀 많이 잃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다른 매장들은 애들이 정신은 차렸죠. 우리 사장이 무서운 분이다. 잘못하다가 우리 사장이 무서운 분이다. 그렇게 되면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가맹을 계속 찾게 되고 이러는데 맞아요.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러면 또 계속 뭔가 유행에도 흐름도 그렇고 비용도 계속 들 것 같고 그래서 만들려는 생각을 계속 그때부터 갖고 있는데 이게 편입생들이 좋은 학교를 못 가는 것처럼 이걸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더 많이 보이지 않나요? 가맹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장단점이 분석이 되면 최소한 내 거는 이런 정도의 네거티브한 것들은 좀 빼고 네네네. 좀 구체적인 시스템을 잡긴 좋지 않아요? 이미 답안지를 봤으니까. 그거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어도 어차피 알고 있는 거니까 이미 다 했으니까 네네네. 그것보다 이제 그 매장들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장사 시작하고 나서 몇 년째예요? 4, 5년 4, 5년. 정도. 그때 많이 벌었어요? 그래도 진짜 그렇죠. 열심히 그러니까 살았죠. 매장을 4-5개까지 했으니까 제가 이게 지금 참 궁금한 거예요. 몇십억씩 매출을 올려대는 CEO 분들한테도 네. 연말정산 다 하고 나서 과연 당신 주머니 얼마나 남았냐고 여쭤보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아니 우린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하남 2개지요 라면집 있지요 거기다가 모기탑이에요. 이자카야까지 털었으면 못해도 6, 7, 8억 정도는 내수중에 있어야 5년간 퇴직금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대출도 갚아야 되고 다른 돈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냥 다 정리하고 왜냐면 저희가 권리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뭐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수익이 얼만큼 났다 그러면은 투자를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네. 그분들한테도 같이 또 배당을 해줘야 되는 해줘야 것도 되는 있고 거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해도 집 하나도 잘 못 사겠다.